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별, 행성, 위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별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행성과 위성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행성, 태양계에는 행성이 몇 개 있죠? 8개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행성과 같은 그러한 천체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것들을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고 있는 이 표는 뭐냐? 우리 태양계에 가지고 있는 위성의 개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지구는, 수성은, 금성은 없고 지구는 하나 있죠, 달. 화성엔 2개가 있고 목성엔 79개, 토성에는 82개. 아주 많은 위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행성, 플루토, 우리 잘 아는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에는 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나머지 천체들도 현재 외행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천체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성들을 가지고 있는 천체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성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2006년 IAU라고 하는 국제천문연맹에서 행성의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행성이란 첫 번째,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의 위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원형을 가질 만한 충분한 질량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내가 돌고 있는 궤도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져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천체에 의해서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명왕성은 이 세 번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성의 지구에서 탈락하고 외행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외행성의 세 가지 조건은 뭐냐? 자, 첫 번째 거는 행성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 거는 거의 원형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주변 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자기의 움직임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것들은 행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외행성은 다른 천체 주위를 도는 그런 위성은 아니어야 된다. 이 명왕성 주변에는 카론이라고 하는 위성이, 아주 커다란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커다랗냐면요, 명왕성의 절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왕성도 카론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운데 있는 게 명왕성이고요, 겉을 돌고 있는 게 카론인데 서로가 서로를 돌면서 간섭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로 명왕성이라고 하는 천체는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퇴출이 되었던 거죠. 자, 일곱 번째, 행성의 표면이 다른 이유는? 이 질문은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는요, 태양이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이 모여서 행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강착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별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변에는 물질들, 굉장히 작은 미세한 암석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V차가 덩치가 커짐으로써 지금의 행성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별이 만들어질 때 빙글빙글 돌면서 물질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물질들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으로 몰리고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질로 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암석형 행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별이 만들었을 때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을 비교했을 때는 가벼운 물질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기체형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계 행성을 봤을 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서대로 태양계 궤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계가 형성된 당시에는 이 4개 전체가 거의 근접한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천왕성, 해왕성의 크기가 현재 만들었을 때부터 그때 위치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태양계 만들었을 때 이 4개의 기체형 행성들은 거의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뒤에 중력적인 간섭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천왕성과 해왕성이 뒤쪽 궤도에 머물러져 있게 되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화성은 과거부터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천체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주었던 천체이기 때문이죠. 현재 퍼서비어런스나 다양한 탐사선들이 화성을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기물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결과적으로 화성의 대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와 화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질량을 1에 놨을 때 화성에는 거의 0.005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의 평균 기압을 1이라고 놨을 때 화성의 평균 기압은 0.06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화성의 기압은 암스트롱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낮아서 인간이 화성의 대기에 맨몸으로 노출을 되면 위험해집니다. 암스트롱 한계점은 무엇이냐? 물이 인체의 온도 36.5도, 37도 정도 되는 곳에서 기압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물이 끓습니다. 기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신체에 있는 물이 기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션이란 영화를 봐도 이렇게 우주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평형 그래프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나타낸 표인 거예요. 보시면은 물, 우리가 지금 화성에서 가지고 있는 0.06 정도에 되는 선에서는요, 온도가 37도 정도 선에서 기체로 끓는 그런 모습들을 이 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는 대부분 고체 형태, 드라이 아이스의 형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성분은 이렇습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약 21%, 나머지는 기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희박하지만 화성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9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산화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화성에는 극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산화탄소가 얼려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과거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했습니다. 화성의 중심의 핵이 활발히 움직였을 때는 주변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기장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성의 핵의 온도가 낮아지고 자기장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태양풍에서 이 자기장들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화성이 가지고 있었던 대기도 날려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현재 화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다.